이진섭 이어서 등록하겠습니다. 네, 이진섭 씨는 생산직이 여입니다. 생산직 여로 해주시는데, 네, 일단 여로 해놓고 연장근로 비과세를 일단 부로 해놓고 조금 있다가 이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산직은 여, 연장근로는 일단 부로 비과세 부로 해놓고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진섭, 본인이 이진섭 세대주. 자, 모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소 황영수.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진섭 씨는 생산직이었는데요. 가족사항은 간단합니다. 모친의 자녀가 둘 있고, 장애인 증명서에 모친 황영숙이 장애인 내용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모친 황영숙은 사적연금 소득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됩니다. 1,200만 원까지. 따라서 모영숙의 소득은 없습니다. 아니요, 황영숙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친을 장애 코드를 추가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경로는 자동 체크되어 있고요. 장애에다가 3번 넣어주시고 기본은 그냥 60세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애 코드가 있다고 해서 기본이 항상 장애인은 아니에요.
60세 이상이고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모층인데 거기에 장애가 있을 때는 요 장애에다가 장애 코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은 그냥 60세 이상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는 위암으로 22년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 23년도에 연말정산 23년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가 23년에 사망했다면 배우자 인적사항을 보고 입력을 해야죠. 주었겠죠, 자료로. 근데 자료도 준 자료가 없습니다. 입력 안 하는 겁니다. 작년에 사망했으니까. 작년까지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을 거고요.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3번. 전년도 총급여액은 2,800만 원이다. 이걸 왜 또 주었느냐. 아까 그 부녀자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3천만 원 이하인가를 체크했잖아요. 이진섭 씨는 생산직 근로자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첫째,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이고, 두 번째,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월정액이라는 것은 그 해당 월에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사원 등록할 때는 전년도 총급여만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항목이 있다. 자, 3천만 원 이하니까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사원 등록에 18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생산직 여부에 일여 하셨죠. 그 옆에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고쳐주시겠습니다. 1번 여로 해주시면 됩니다. 직전년도, 전년도 총급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연장근로 비과세. 앞에 생산직이 여인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여기를 여로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아까 부로 했습니다만은 여로 고쳐놨습니다. 네,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보시면은 자, 이거 이진섭 이거 우리 틀렸죠. 뭔가 한 군데 더 해야 될 곳이 있네요. 한부모죠. 네, 밑에 이지영 이민국이 20세 이하인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에다가 1 넣어가지고 한부모 추가공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력하고 나서 꼭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본인 한부모 했고 배우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황영숙 장애 코드 넣었고, 잘 됐고. 그 다음에 자녀 둘에 대한 것은 20세 이하, 그 다음에 소득은 없으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 연습을 했는데요.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부양가족을 새로 다 등록하라는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등록되어 있는데 수정하시오. 그래서 뭔가 한두 개를 틀리게 해놔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된 걸로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부라고 해놨다든가. 그래서 수정을 해야 맞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아예 전체 부양가족 등록을 수행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김현철 씨부터 교재에 등록된 그 풀이를 보시고 교재에 있는 풀이에 정답하고 한번 맞춰 봅시다. 294페이지. 293페이지에 김현철에 등록된 그 그림 있죠. 여기 있는 그림과 결과가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등록한 것이. 다른 내용 없겠죠?
성동일 씨도 체크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하고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노현주 씨도 체크해 보시고 29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진섭 씨도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는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 실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급여자료 입력을 실습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한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일반 근로자를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일용 근로자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예. 자, 여기 두 가지로 다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필요 지식을 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은 상용직 근로자의 각 월급 급여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 이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자료를 입력하면은 급여대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신고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말정산을 하는 메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소득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단 급여 입력 전에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수당을 등록하고 공제사항이 있으면 공제사항을 등록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수당 등록해라, 공제 등록해라 이런 문제를 같이 내게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할 때 뭐 항목들, 요 항목들은 이제 우리가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296페이지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의 입력 방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당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세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세 구분이라는 게 뭐냐면 수당이 있을 때 그것은 과세 수당이냐 비과세 수당이냐를 우리가 입력해 선택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가령 뭐 직책 수당이다, 출납 수당, 뭐 자격증 수당 이런 수당들이 나오면 다 그건 과세 수당입니다. 예, 과세라고 해주시면 되고 비과세로 나오는 단골이 뭐냐? 식대 보조금, 식비 같은 거, 식비도 전부 다 비과세는 아니에요. 식비는 이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조건이 있죠.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비를 주는 경우만 비과세, 현금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비과세인데 다 비과세는 아니고 실비 대신에 운전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비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면서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면서 또 자가운전 보조금도 지급한다. 그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등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이 수당 등록에서 관건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유형은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월정액의 여부 이것도 대부분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월정액이 아니다 또는 월정액이다 특별하게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고쳐줘야 돼요. 자, 월정액 여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과세 구분이 비과세인 경우 월정액 계산 시 포함 여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예, 비과세되는 수당 중에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은
월정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거죠. 예를 들면 식대 이런 거, 식대 그냥 매월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월정액이다 이런 얘기죠. 실비 보상적인 변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은 대개 월정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주면서 실비 변상적으로 주거든요. 그거는. 근데 실비를 딱 맞춰서 어떤 사람은 18만 원, 어떤 사람은 21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월정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정액이냐 월정액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의 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두 번째 조건으로서 월정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이었을 때만 그 야간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 월정액이다 아니다의 구분이 세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실 때는 월정액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내용, 그 지시가 있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다 맞습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비과세 종류별 입력 방법.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고에 보시면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 이건 한도 금액이고요. 두 번째, 생산직에 근로하면서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비과세다. 가로 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가 아닌가의 그 판단에 따른 입력은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는 직전 연도 총급여를 입력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정급여를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해가지고 반영을 해줄 거고요. 자, 식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식대는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회사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이 회사는 30만원을 지급한다더라. 그렇다고 해서 과세로 등록하면 안 돼요. 비과세 해두면 한도 체크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한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과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20만원은 비과세인데 30만원이면 과세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30만원인 경우에 20만원은 비과세 적용하고 초과된 10만원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 자가운전의 두 번째 조건,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되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받는 것인데 출장비 별도 지급 시에는 과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출장비 같은 개념입니다. 여비교통비 또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급여에서 또 받고 있다 하면 그건 과세라는 얘기예요. 금액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지급 안 받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또 비과세 중에 출산 보육 육아수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육수당 또는 육아수당이라고도 해요. 간단히 출산보육 육아수당을
보육수당, 육아수당 이렇게 부릅니다. 예, 코드는 이제 여기 비과세 유형이라는 게 이 코드예요. 이거 코드는 선택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선택하는 단계가 나오니까 그때 선택해주면. 자, 육아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 비과세 선택하시면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해줘요. 국외근로수당은 국외근로수당이 아니라 국외근로소득. 예. 그러니까 국외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국외근로소득인데 여기는 비과세가 9번과 10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9번은 사무직, 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하는 코드가 9번 코드고 10번은 사무직이 아닌 원양 어선의 선원, 해외 건설 현장의 현장직. 예. 이러한 국외근로소득자는 10번을 선택합니다. 이런 그 비과세 코드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는 국외근로소득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이라는 비과세는 코드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 휴가, 산전휴가, 휴가수당이라고 그래요. 이거 휴가수당, 휴가 또는 산전휴가 급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1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 비과세. 산전휴가, 육아휴가, 급여는 모두 비과세.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당 등록하면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게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 수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죠. 1월부터 12월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우리 시험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다 입력하라는 문제는 안 냅니다.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한 달치만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2달치를 다 입력을 할 겁니다. 1월부터 12월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1번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으로 한다.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된 것으로 한다. 3번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 중도정사는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퇴직자 정산을 해라 하는 겁니다. 4번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월정액 급여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아마 차량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월정액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그것을 월정액에 포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5번 8월 급여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시오. 네. 자, 이건 8월달 급여 입력할 때 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월부터 11월에 급여 대장을 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의 급여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이런 내용이 있었죠.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먼저 하고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수당에서 기본급부터 육아수당까지, 물론 기본급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입력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사항은 등록을 해야 되고, 공제도 우리가 4대 보험료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나 상조회비 같은 거, 이런 거는 회사별로 항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메뉴로 가시느냐 하면은 1월부터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인사 급여라는 메뉴에서 여기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합니다. 클릭하시고 비과세 식대 지급 명세서 제출 비과세. 네, 이거 세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상단에 이 항목이 있어요. 수당 공제 등록. 거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수당 등록 탭이 있고 그 옆에 공제 등록 탭이 이렇게 있죠. 네, 나란히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당 등록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의 1번, 2번은 기본급 상여. 이거 항상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놓고 세 번째 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직책 수당 입력하십시오. 직책에 따라서 주는 수당을 말하는데 무조건 이건 과세입니다. 과세하게 되면은 근로소득 유형이 1번 급여라고 딱 들어가고요. 예, 월정액에 동그라미가 딱 됩니다. 오른쪽에 월정, 급여, 상여, 추가, 추상 이 부분은 그냥 기본값대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급여는 급여에서 지급한다는 것이고 상여는 상여금 지급할 때 지급한다는 거고 추급은 추가 급여라는 의미고요. 추상은 추가 상여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맞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줄로 내려와서 연장 근로수당 등록해야죠. 자, 연장 근로수당은 생산직 사원들에게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비과세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체크할 거예요. 예, 생산직이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냐? 그 다음에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이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체크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등록할 때는 언제나 비과세로 등록하면 됩니다. 언제나 이건 비과세예요. 그러면 비과세 코드가 있다고 그랬죠? 네, 1번에 있는 거예요. 이게 1번 연장근로. 이 연장근로는 야간근로도 말해요. 해당돼요. 확인.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 연장근로는 근로 시간에 따라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서 그 매월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정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차량 보조금. 자, 이번 문제에서는 차량 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대개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식으로 수당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보조금이랑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아까 위에 있는 네모 박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량 보조금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별도의 출장비는 지급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로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비과세. 자, 비과세 코드 지정해야 돼요. 3번에 있죠. 자가운전.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클릭하고 확인하면 이게 비과세 코드가 옆에 이렇게 들어가요. 뭐 H03. 그런데 월정액이 동그라미 뒤에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 보조금은 다른 회사들을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다 월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네모 박스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월정액을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월정액이 아니다. 부 이렇게 해줘라 이겁니다. 네, 별도 지시가 있는 것은 이걸 고쳐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아무 말 없는 것은 기본 세팅대로 그대로 두면 된다. 자, 그 다음 줄 식대. 이게 이제 식대 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대로 1번에 비과세 적용 항목은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한다 그랬으니까 식대도 비과세. 코드는 2번 식대. 확인. 그러면 코드가 P01이죠. 네, 또 내려와서 육아수당. 자, 육아수당 또는 보육수당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10만원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 체크는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아수당의 비과세 코드는 뭐냐? 7번에 있죠. 7번.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당 등록 다 했잖아요. 요거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수당 등록하는 게. 과세, 비과세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 탭을 누릅니다. 자, 공제 국민연금부터 쫙 등록되어 있는 거 그거 그대로 그냥 두시고 7번째 줄에다가 상조회비 입력하면 돼요. 자, 대출, 건강보험료 정산, 기부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고용보험 정산, 외국인 단일 세율, 국민연금 정산. 네, 공제사항 중에 뭐 정산 이런 것 등이 많고, 기부금 특별히 있고, 대출금, 네, 회사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 대출금 원금 공제하죠. 급여 지급할 때. 뭐 그런 것 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회비는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에 없다 해서 무구분을 선택해요. 0번 무구분.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상조회비는 급여에서 우리가 공제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급여에서만 일여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추가급여에다 여 해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추가급여 지급하는 회사는 뭐 그다지. 그리고 이제 공제사항은 추가급여 지급할 때는 거의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급여, 처음에 급여 지급할 때 공제나 세금을 다 정리하죠. 상조회비는 한 번만 떼어야 되니까 급여 때 해놓으면 됩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수당과 공제 등록을 먼저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달 급여를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속 연호를 1월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은 상여가 없고 12월만 상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분해서 1번을 선택합니다. 1번이 급여를 준다 이거예요. 급여를 지급한다. 자,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이니까 지금 1월 급여 대장 만드는 거니까 1하고 25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 우리가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했던 항목이 여기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사원이 3사람만 나오는 이유는 우리 급여대장에는 지금 4사람이 나와 있지만 여기 중에 한 사람은요, 이진섭 씨는 1월 달에는 입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입사 날짜가 그 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월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자, 다 확인됐고요. 김현철의 급여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자, 기본급 클릭하시고 450만 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50만원 입력하고요. 수당은 그게 다죠. 그 다음에 공제의 상조회비 2만원 여기다 오른쪽에 2만원 입력하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김현철의 비과세 급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입력하고 나서 비과세란을 봐요. 비어있죠? 0원, 답이 0입니다. 또 김현철의 차인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네, 차인 지급액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차인 지급액과 그 옆에 있는 요 차인 지급액은 뭐냐? 오른쪽에 있는 요 자료는요, 토탈, 합계. 지금은 김현철 사원 한 명만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 여기 과세급여 500만원, 지급액 개 500만원, 이게 여기하고 똑같죠. 한 명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성동일씨 입력하면은 여기에 이제 합산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한 사람 것만 보이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성동일 입력하겠습니다. 성동일 클릭하시고, 성동일의 기본급은 330만원, 직책수당이 30만원, 차량 보조금이 30만원, 식대가 20만원, 상조회비가 10,000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셨죠? 한번 여러분하고 맞춰볼게요. 김세라님, 비과세 급여는 얼마인가요? 성동일씨. 응? 이거 40만원이죠? 어떻게 40만원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비과세로 등록했던 그 수당 항목이 연장근로, 차량보조, 식대, 육아수당 네 가지를 비과세로 등록했었죠. 네. 성동일은 연장근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사무직이니까 비과세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성동일 씨는 차량 보조하고 식대가 해당이 돼요. 근데 차량 보조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식대 20만원과 더해져서 비과세 급여가, 성동일 씨의 비과세 급여는 40만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순주님, 성동일 씨의 소득세는 얼마예요? 얼마로 계산됐어요? 네, 64,980원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기는 여기 공제사항에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현주 씨 거 입력하겠습니다. 노현주 씨 기본급 27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연장근로 20만원.
차량이 20만 원. 식대도 20만 원. 육아수당 20만 원. 상조회비 10,000원. 상조회비까지 입력하셨죠? 네. 김영희 씨, 김영희님, 노현주 씨의 그 비과세 급여는 얼마인가요? 50만 원. 네, 5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육아수당, 식대 20만 원과 차량 보조금 20만 원 이렇게 더해져서 50만 원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과세죠. 노현주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직책수당은 원래 과세고요. 자, 이제 세 사람 거를 다 입력했는데, 자, 이제 합계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급여대장에서 1월달 급여대장에서 말이죠. 차량 보조금 중 과세 차량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차량 보조금 중 과세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합계에서 찾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여기에서. 예. 차량 보조금 중 과세는 얼마? 비과세는 얼마? 거기에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김현아님. 아까 김현아님한테 제가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죠? 김현아님이 김현아님. 예. 차량 보조금 과세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예, 10만 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40만 원. 네. 그래서 이 식대도 만약에 오바가 돼가지고 한도 오바가 돼가지고 과세 비과세가 나눠져 있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식대 해놓고 비과세 과세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합계 식대는 전부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만 있죠. 근데 차량 보조금은 과세 비과세를 나눈 이유가 한도 오바 때문에 과세되는 차량 보조금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체를 가지고 물었을 때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1월달 전 모든 직원의 과세소득은 1,180만 원이요. 과세급여가. 비과세급여는 90만 원. 예. 지급액은 모두 1,270만 원인데 차인 지급액은 1,132만 원입니다. 차인 지급액이라는 것은 이 공제를 전부 공제한 나머지 금액, 공제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과 위에 있는 지급액은 다르죠. 지급액은 전부 위에 있는 수당을 다 더한 것들, 그리고 이 공제사항을 뺀 것이 차인 지급액이 됩니다. 밑에. 자, 이렇게 해서 1월달 거를 입력을 했는데요. 2월도 1월과 급여 자료가 같아요.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귀속을 2월로 바꿔볼까요? 2월로 여기를 바꾸시고 구분을 또 1번 급여로 하신 다음에 1번 급여로 한 다음에 팝업창이 나오면 전월의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팝업창이죠. 예, 여기에서 복사 후 재계산하겠다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예. 그냥 예 하고 나서 재계산을 눌러서 해도 되고요. 복사 후 재계산을 선택하면은 이게 재계산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예, 여기에서 전체 사원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데이터가 또 한번 확인 눌러야 되겠네요. 확인 누르면 입력 데이터 그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2월에 계산을 다시 한번 해줘요. 3월도 같습니다. 자, 3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똑같이 해주십시오.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면 또 한번 확인 누르시면 3월 자료 입력했습니다. 4월도 같습니다. 4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하시고 역시 그냥 확인하시고 또 한번 확인합니다.
5월도 같습니다. 5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제 계산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6월로 가보겠습니다. 6월에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시는데 또 한번 확인 눌러주시는데 6월에 달라진 것은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데이터는 5월에서 이제 복사가 된 거고 이진섭 씨가 입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의 급여 자료에서는 5월 달 걸 복사해서 재계산한 다음에 이진섭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해야죠. 네, 입력을 할까요? 190만 원. 연장근로 30만 원. 식대 20만 원. 상조 회비 만원. 네. 자, 그러면은요, 박수진님, 지금 그 이진섭 씨 데이터 급여 자료, 6월 급여 자료에서 비과세 급여는 모두 얼마인가요?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의 내용이 뭐가 될까요? 네, 식대 20만 원과 연장근로 3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사원 등록을 할 때 이진섭 씨는 직전 연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다 해서 사원 등록할 때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급여 자료에서는 210만 원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인가만 체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기본급은 월정액이었고요. 연장근로를 월정액으로 했나요? 아닌 걸로 했나요? 아닌 걸로 했죠. 식대는요? 월정액으로 했죠. 예. 그러면 지금 6월 급여에 이진섭 씨의 월정급여는 얼마일까요? 190에다 20 더하면 210만 원이죠. 딱 210만 원이 된 거예요. 210만 원까지는 월정액 210만 원까지는 연장근로가 비과세 해당되는 사원이죠. 자, 그러면은 식대를 월정액인데 여기를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30만 원을 한번 고쳐 볼까요? 자, 30만 원으로 고치면은 이진섭 씨의 월정액은 2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까 50만 원이었던 것이 식대가 연장근로가 과세가 돼 버리니까 연장근로 과세가 되니까 식대 중에서 20만 원만 비과세. 그래서 여기 20만 원은 뭐 어떻게 해서 20만 원이냐면 요 식대에서 20만 원만 비과세가 적용된 거예요. 연장근로는 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생산직의 경우에 월정액을 이 급여 입력하는 화면에서 자동으로 체크해 준다 이거예요. 자동. 자, 다시 식대를 20만 원으로 고쳐 놓으십시오. 그럼 비과세가 50만 원이 되죠. 비과세 50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은 6월 달까지 해놨으니까요. 또 이제 7월부터 하반기 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